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최근에 있었던 아주 큰 소프트웨어 공급망 공격, 그 긴급 분석 보고서를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게 보니까 여러분이 매일 쓰시는 앱 개발에도 들어갈 수 있는 주간 다운로드 100만 건이 넘는 그런 Node.js 패키지들이 연관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공격은 어떻게 진행됐고, 이게 개발자분들이나 혹은 기술 트렌드에 관심 있는 여러분께 어떤 의미가 있을지 좀 핵심 위주로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사건 시작이 2025년 6월 6일 밤이었죠. React Native Aria Focus라는 패키지, 그 버전 0.2.10, 이게 배포되면서 시작됐다고요. 이전 버전 나오고 거의 1년 8개월 만에 업데이트였다면서요. 근데 변경된 파일은 딱 하나였고 거기에 악성 코드가 숨겨져 있었다. 이게 흥미로운 게 코드를 그냥 숨긴 게 아니라 그 공백 문자 써서 가로를 엄청 길게 누려놨다면서요. 편집기에서 안 보이게. 네, 맞습니다. 그 방식이 사실 지난 5월에 보고된 랜드 유저 에이전트 패키지 공격 때랑 똑같아요. 동일 범수 행으로 보여요. 근데 이런 단순해 보이는 난독화가 의외로 통해요. 자동화된 검사 도구를 피하거나 개발자들이 코드 리뷰할 때 그냥 쓱 보고 넘어가기 딱 좋거든요. 아, 그냥 빨리 훑어볼 때는 놓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더 주목해야 할 건 이번 공격의 규모예요. 이번에는 그 React Native Aria 이름 아래에 있는 여러 패키지랑 또 GlueStack Utils 같이 훨씬 더 많이 쓰이는 것들을 연달아 공격했어요. 주간 다운로드 합치면 100만 건이 훌쩍 넘으니까 이게 파급력이 이전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와, 100만 건이면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근데 그 숨겨진 코드가 원격 제어 악성 코드 RAT라고 하셨는데 이게 시스템에 깔리면 정확히 뭘 하나요? 일단 실행되면요. 감염된 시스템 정보를 아주 자세하게 수집해요. 운영체제 종류나 사용자 이름, 설치된 Node.js 버전, 경로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 싹 긁어가는 거죠. 정보 수집이 먼저군요. 네. 그러고 나서 만약에 자기가 이제 악성 행위하는데 필요한 라이브러리가 없다. 예를 들어 Axios나 Socket.io 클라이언트 같은 거요. 그러면 그것까지 자기가 알아서 설치를 해요. 세상에 필요한 건 알아서 설치까지 한다고요? 네. 자동으로요. 그 다음에 이제 공격자 서버, C2 서버라고 하죠. 거기로 접속을 시도합니다. 지금 알려진 IP가 두 개예요. 136.0.9.8하고 85.239.62.36. 코드 버전에 따라 둘 중 하나로 붙는 것 같더라고요. 연결되고 나면요. 그럼 공격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일단 연결만 되면 공격자가 원격에서 거의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봐야 돼요. 파일을 몰래 업로드시키거나 서프프, 섭디 아니면 시스템에서 그냥 임의의 명령어를 실행시키고 그 결과값을 받아보거나 디렉토리를 바꾸거나 하는 것들이요. 영화에서 보던 그런 해킹 장면이 실제로. 네. 특히 이번 버전에서는 시스템 정보를 더 자세히 덤프뜨는 기능 SSInfo랑 외부 공인 IP 주소 확인하는 기능 SSIP 이게 새로 들어갔어요. 이건 공격자가 계속해서 기능을 개선하고 정찰 활동에도 신경 쓰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아,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다는 거네요. 정말 심각한데요. 만약에 이런 패키지들을 쓰고 있었다면 내가 감염됐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좀 구체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네. 몇 가지 확인해 볼 지표, 그러니까 IOC들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그 보고서에 나온 특정 패키지의 악성 버전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React Native Aria Focus v0.2.10이나 GlueStack UI Utils v0.1.16 같은 거요. 이런 걸 쓰고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해요. 네, 사용 중인 버전 확인이 우선이겠군요. 그렇죠. 다음으로는 네트워크 로그, 방화벽 로그 같은 걸 좀 뒤져봐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IP 주소 두 개 있죠. 136.0.9.8하고 85.239.62.36 이쪽으로 나가는 통신 기록이 있는지요. 아웃바운드 연결 기록을 확인해라. 네. 마지막으로 만약 윈도우 시스템을 쓰신다면 %local app data, %programs, python 1137 이 경로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기에 좀 의심스러운 파일이 생겼는지 보는 건데 만약 여기에 파일이 있다 그러면 시스템이 이미 감염됐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공격자가 추가적인 악성 코드를 심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시스템 자체를 더 이상 신뢰하기는 좀 어려운 상태라고 봐야 합니다. 아, 파일 경로까지. 정말 구체적인 확인 방법들이네요. 감사합니다. 이게 보고서 나올 때도 공격이 진행 중이었다고 하니까
관련 패키지 쓰시는 분들은 정말 서둘러서 점검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인기 Node.js 패키지를 타겟으로 한 상당히 교묘했던 공급망 공격 사례를 좀 깊게 들여다봤습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효과적인 난독화 기법에 또 악성 코드는 계속 업데이트되고 공격 대상은 점점 더 인기 있는 패키지로 넓혀가고 정말 오픈소스 생태계의 편리함 이면에 있는 이 신뢰의 문제가 다시 한번 크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뭐랄까, 믿고 쓰는 식자재 같은 건데 누군가 몰래 뭘 타놓은 느낌이랄까요? 맞습니다. 요즘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는 게 사실 수많은 외부 라이브러리, 오픈소스 위에 집을 짓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급망 공격은 한 번 터지면 그 파급력이 정말 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패키지가 어디서 왔는지, 또 업데이트할 때 뭐가 바뀌었는지 좀 더 주의 깊게 보는 습관, 이게 정말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자동화된 툴만 믿기에는 좀 부족하다는 거죠. 네, 맞아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 공격자가 단순히 코드를 재활용한 게 아니라 계속 개선하고 또 점점 더 핵심적이고 인기 있는 패키지로 공격 대상을 옮겨갔다는 이 사실. 이게 그냥 운 좋게 성공한 일회성 공격일까요? 아니면 어쩌면 특정 개발 생태계 전체를 노리는 더 큰 규모의 조직적인 캠페인, 그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은 아닐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